시스템의 등급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가 중단됐던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647개 시스템 목록뿐 아니라 각 등급 또 앞으로의 복구 계획까지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복구 현황을 정부는 화재로 모두 타버린 대전 본원 전산실 96개 시스템의 경우 현장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96개 시스템에는 1등급인 보훈부의 통합보훈 정보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원 차단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불이 난 뒤에야 전원이 차단됐다는 의혹에 소방청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불이 난 전산실에 대한 3D 스캔 작업이 진행되는 등 나흘째 합동 감식이 이어졌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화재 이튿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배터리 분리 작업을 위해 전기를 끄는 지 40분쯤 지나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0분 뒤에 보니까 불꽃이 튀면서 그렇게 발화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화재 신고 뒤 2시간 40여 분이 지난 밤 11시쯤 전원이 차단됐다고 나옵니다. 전원 차단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자 소방청은 상황 보고서 시간은 배터리가 아닌 불이 난 건물 5층에 대한 전원 차단 시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상적인 상용 전원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전원을 차단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본격적인 주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찰 수사도 배터리 전원 차단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2명을 상대로 전원 차단 시점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감식에선 불이 난 전산실 내부를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3D 스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팩 6개 가운데 나머지 3개도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작업 도중 드릴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 드릴 등 작업 공구도 정밀 감식에 맡겨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중간 수사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부산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 활성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통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회담이 열린 부산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방준원 기자, 회담은 종료됐죠? 네, 회담은 오후 4시 49분쯤 시작돼 1시간을 넘겨 약 76분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활성화해 한일 협력 기반을 다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시도 때도 없이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정서적, 경제적,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이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가자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 외교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마지막 외교를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다고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해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통 사회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운용의 뜻을 모았었는데요. 관련 합의문도 발표됐다고요? 네, 두 정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등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 운용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共通の社会課題の解決にお互いの知恵を経験を生かしてそして解決を見出すようなそのような新しい日韓関係が作られることを期待をいたしております。 한편 대통령실은 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무역 질서 격변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강요하는 건 북한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북한을 존중한다면 다방면에서 협력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파견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평양의 뜻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오히려 북한 핵 보유의 근거로 내세우며 정당화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한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교류, 협력하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가자 전쟁 등 국제 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며 북한이 국제사회 평화를 추구하는 정상 국가라는 인식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연설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 의사가 없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존중하니 대화하자고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지만 호응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큰 관심을 모았죠. 두 회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개됐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최대 10년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통합 비율은 소비자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시아나를 오늘 타고 가지만 그래도 이 마일리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었죠.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합병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통합 법인 출범 후에도 현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고객들 마일리지가 소멸 없이 보호받는 셈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모은 탑승 마일리지는 1:1,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됩니다. 아시아나 탑승 10,000마일, 제휴 10,000마일을 보유한 고객이 전환을 한다면 대한항공 18,200마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일리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0.8이라는 비율은 어느 정도 좀 높게 좀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우수회원 등급도 보장해 합병 후에도 대한항공에 상응 등급을 부여합니다. 통합 방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의 전체 고객 잔여 마일리지는 2조 7천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9,300억 원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다수의 전현직 기자가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뒤 주식 차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기자 선행 매매 사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기사 한 건당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로 또 다른 기자들이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제일간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중순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 기자가 돈을 받고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쓴 혐의 때문입니다. 보도 대상은 주로 코스닥에 상장된 소형주들이었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적어서 기사 몇 건으로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지낸 A씨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로 옮겼고 기사 한 건당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가 금감원에 포착된 전현직 기자는 최소 3명 이상입니다.
금감원은 또 다른 기자 2명이 일했던 다른 언론사에도 기사 작성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받고 맞춤형 기사를 쓰는 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신분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회당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혐의는 기자 선행매매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문제 상장사들과 기자를 연결한 홍보대행사가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언론사는 소속 기자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다른 언론사는 연루된 걸로 알려진 기자들은 모두 퇴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국세청이 길게는 몇 달씩 기업에 상주하는 형태의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관서에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현장 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짧게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흔들기용 청문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비밀 회동설의 핵심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모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청문회이자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재판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진하자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장 가가지고 또 대법관들, 대법원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방문 국정감사가 채택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십시오.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현장 방문해 파기환송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 결과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지역 근무 당시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 2명과 2023년 유흥업소에서 만났지만 잠시 동석했을 뿐이고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원료 물질을 해외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속눈썹 접착제 등으로 속여 세관의 눈을 피했는데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이제는 마약 수출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속 직원들이 상자를 열자 하얀 플라스틱 용기가 나옵니다. 미용 제품처럼 보이지만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 물질입니다. 이 마약류 원료 GBL을 미용 제품으로 속여 미국과 호주 등에 대량으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밀수출한 제품은 159억 원어치, 양으로 따지면 8톤, 8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밀수출된 GBL은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한 미국 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 의해 미국 전역에 유통되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미용용품 수출업체 대표는 속눈썹이나 가발 접착제 등의 해당 물질이 쓰인다는 걸 알고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에서 대량으로 원료를 수입해 플라스틱 병에 나눠 담은 뒤 미용 제품 라벨과 허위 성분표를 붙여 수출한 겁니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출 품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 간소화 시스템을 악용하고 품명과 성분도 속였습니다. Cooperation between our two agencie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a GBL source of supply cell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일군 임시마약류 지정물질이 해외에 대량 밀수출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10년 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이제는 마약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1년 넘게 시신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경찰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차에서 내린 경찰이 빌라 주변을 분주히 살핍니다. 잠시 뒤 3층 집 안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건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3년여간 함께 살던 집 안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여성을 숨지게 한 뒤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숨겨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후엔 피해 여성 휴대전화로 여성의 가족 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시신을 숨겼던 집의 월세도 꼬박꼬박 내 주변 의심을 피했습니다. 따로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결국 1년 넘게 통화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을 때도 이 남성은 끝까지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동거 중인 다른 여성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이딴 추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이제 추궁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같이 사는 여성분한테 범행 전모를 털어놨고. 경찰은 어제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법원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금융기록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꼴로 골다공증을 앓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전보다 늘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70대 여성은 50대 때부터 골밀도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 방치했다가 결국 골다공증에 걸렸습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뭐 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면 얼른 접착이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이죠.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여성 노인 10명 중 3명은 골다공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 유병률이 8배가량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과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노인생활 기능척도 점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10점 넘게 낮았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몸을 구부리거나 무릎 꿇기, 쉬지 않고 계단 한 층 오르기에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 골절이 되면 몸이 급격히 약해져 1년 내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골다공증도 고혈압이랑 당뇨처럼 평생 관리받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몇 번 약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안 받으시면 또다시 떨어지거든요. 지난 10년 사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노인에게선 증가했지만 여성 노인은 줄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남녀 노인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연령대로 넓혀보면 3대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비율이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미래형 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시즈오카 현의 옛 공장 부지에 조성한 미래형 도시입니다.
미래에 구현될 첨단 기술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1단계 구역 4만 7천 제곱미터 규모에서 우선 개장했습니다. 이곳 주택과 점포에 300명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도로에는 1인용 소형 전동 모빌리티 전용 차선이 설치돼 다양한 교통수단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교통 환경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차량 공유를 예약하면 로봇이 차량을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는 서비스도 실험할 예정입니다. 음료업체가 운영하는 이 카페에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용자의 표정과 동작을 분석해 커피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를 확인합니다. 実際の空間に近いっていうお店を作ってこういった実験をするっていうことでこれまで見られなかったようなデータが取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期待はあります。 도요타는 이 미래형 실험 도시를 다른 업종의 기업에도 개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특별한 달리기 풍경이 펼쳐집니다. Let's go, let's go. How we feeling today? Feeling great.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기들과 함께 달리는 이 모임은 한 동네 두 아빠가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각자 아들을 키우며 비슷한 경험을 나누던 중 가까워진 두 사람은 육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든 겁니다. We are trying to foster a community of fathers that need the ability to connect. 모임은 달리기 같은 체력 단련을 넘어 요리교실이나 정신건강 워크숍 같은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s always great to know that they do the same thing. It's like, nah, it's normal. Okay, don't worry about it. They do this around that age. 육아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자며 시작된 아빠들의 연대 유모차 달리기 모임은 다음 달엔 조지아주에서도 출범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의 한 공동묘지. 수많은 묘비들 사이에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이가 함께하는 셈이 된 이 기괴한 풍경은 가자지구 난민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مع الأموات والحي وزي الميت صار يعني بالضبط حتى الأطفال بطلت تفرق معاهم. 어린이들은 물을 얻으려면 4km를 걸어야 하고 무덤 위에 세운 천막 안에선 전갈과 뱀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수많은 난민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임대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동묘지를 터전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انجبرنا لانه كله بده مبالغ اراضي كل ما تروح مكان يعني بمشي وبروح لاولادي انه اشوف لهم ارض انه فيها حياه. 난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죽은 자들의 삶과 다를 것 없다고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광동성에서는 초강력 태풍 라가사 속에 태어난 아기가 화제입니다.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있는 엄마. 평온해 보이지만 출산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산모 집이 병원에서 50km 떨어진 산골 절벽에 있는 데다 태풍 라가사까지 닥친 상황에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산모 웨이용화 씨는 응급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특수경찰까지 이송에 동원됐습니다. 태풍으로 도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 이송 차량이 산모 집으로 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行动过程中发现了16处这个被树干阻挡我们通行，当时我们就按照这个人员分工，人是 왕복 4시간 넘는 주행 끝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고 도착 30분 만에 웨이 씨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真的很特别感动，特别感谢当时能够及时来到那里。 아기 이름은 딩펑, 훌륭한 인물이 돼 우뚝 서란 뜻이지만 글자 발음이 바람아 멈추어다오와 같아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기후 대응댐 14곳 중 절반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정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기후 대응댐을 신규 건설하겠다며 전국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1년 뒤인 올해 7월 환경부는 당시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검토 결과 후보지 가운데 절반인 7곳은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곳은 지자체나 주민 반발로 추진이 어렵고 한 곳은 아예 국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나머지 2곳은 인근 댐 활용과 하천 정비를 하면 신규 댐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조절 등 기후위기 대응 댐으로 얘기하기조차 부족한 댐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남아있는 기후 대응댐 후보지 7곳에 대해선 지역 내 찬반 여론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과거 결정이 미흡했다고도 했습니다. 추가 사항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중단에 대한 근거가 더 과거 있던 자료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 발표에 대해 환경